정지용의 춘설 보겠습니다. 춘, 봄춘이죠. 설은 눈설입니다. 봄, 눈. 내용을 볼게요. 문 열자, 선뜻, 느낌표. 느낌표가 사용됐다는 건 영탄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안 썼네. 영탄법이 쓰였고요. 자, 문을 열었더니 선뜻한 공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추울 때 있잖아요. 추운 날 그런 날 있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럴 때 그 깜짝 놀람을 지금 이제 영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 열자 선뜻 오 선뜻하다.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이건 이제 명령은 아니고요. 차갑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차갑구나 영탄이에요.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먼 산이라는 건 멀리 있는 산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시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이마에 다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먼 산을 이마에 댈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산을 이마에 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산을 이마에 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랬더니 차가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각을 촉각으로 바꾼 감각의 전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각의 촉각화로 볼 수 있다. 명령형 아닌 것에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고 먼 산을 이마에 대면 차가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수절. 이 우수라는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우수라는 게 눈이 녹아서 빗물이 된다라는 뜻이래요. 눈이 녹아서 빗물이 된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눈이 내린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수절 됐으면 이쯤 되면 이제 거의 봄이 좀 이제 됐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봄이 오는구나. 그래서 따뜻하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눈이 내린 거야. 이게 춘설이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새삼스레 뭐 이제 와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늦게 눈이 내렸다 이거죠. 이제 와서 눈이 덮인 봄에 늦은 눈이 내렸다. 맷뿌리, 이 맷은 이제 산이에요. 산봉우리, 산봉우리와 서늘하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이마바지라는 건 이마를 대는 건데 1년에서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이 내용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늘하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시각의 촉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년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와서 늦은 눈이 내린 산봉우리와 서늘하고 빛난 이마바지를 하다. 이마를 산을 이마에 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얼음 금 가고. 얼음이 금이 간다는 건 녹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강에 얼음이 얼었거나 호수에 얼음이 얼었거나 이런 거. 이런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녹기 시작하고 바람이 새로 따르거니 봄바람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음은 겨울을 대표하는 시어, 바람은 봄을 대표하는 시어. 요거 이제 대비되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고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흰 옷고름은 시각이죠. 향기롭다는 후각인데 흰 옷고름을 보니까 향기로움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의 전이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죠. 시각을 후각으로. 그러니까 시각인데 원래는 우리가 흰 옷고름을 보면 보는 거잖아. 시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마치 거기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각의 후각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진짜 흰 옷고름이 있고 거기서 진짜로 향기가 날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각의 전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감각의 전이로 해석을 합니다.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옹송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조그맣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건 안 살았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체가 없어요. 뭐가 옹송그리고 살아났다가 없는데 이제 계절적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새싹이 돋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어쨌든. 그리고 새싹 싹이 돋았다 뭐 순이 났다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당연히 영탄입니다. 감탄, 영탄, 영탄법, 영탄적 어조 뭐 다 맞고요. 꿈같기에 설어라.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꿈처럼 낯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꿈처럼 낯설구나 이렇게, 또는 서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꿈처럼 아름다운데 그래서 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 뭐 그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죽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좋은데 왜 죽어? 그죠? 좋은데 왜 죽습니까? 근데 이건 좋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너무 서러워. 이거는 아름답다, 뭐 좋다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좋아서 죽겠어 이런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을 했을 때는 서러울 정도로 아름답다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과 서럽다라는 표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역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 파르탄 새순, 순 나왔죠? 생명력이에요. 봄의 생명력. 그리고 파르탄이니까 시각적이죠. 색채 이미지도 드러났고요. 옴지다니기더는 움직이지 않던 이런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던 고기의 입이 오물거린다. 이건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 겨울이 되면 만물이 얼어붙고 다 이제 뭐 겨울잠도 자고, 물론 이제 이 고기가 겨울잠을 잤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마치 그런 이미지, 겨울의 이미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봄이 되면 멈춰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이런 게 이제 봄의 생명력이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던 고기의 입이 오물거리는, 역시 봄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꽃 피기 전 철안인 눈에, 이건 이제 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늦은 눈이 내렸다 이거예요. 꽃 피기 전 철안인 눈에 하돛 뻗고 도로 춥고 싶어란데,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하돛이라는 건 따뜻한 옷이에요. 따뜻한 옷. 따뜻한 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다. 그러니까 겨울이 가는 것이 아쉽다. 그 추위가 가는 것이 아쉽다. 추위를 다시 느끼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돛을 벗고 이 추위를 느끼고 싶다인데, 왜 추위를 느끼고 싶다는 거냐면 하돛을 벗으면 어쨌든 추우니까요. 근데 하돛을 벗고 싶은 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춥고 싶어라가 포인트예요. 나 도로 춥고 싶어. 나 겨울 도로 느끼고 싶어. 이런 해석인 거고, 두 번째 해석은 하돛을 벗겠다의 포인트예요. 나 봄을 느끼고 싶어. 나 이거 갑갑한 거, 이거 두꺼운 옷 벗어버리고 봄을 느끼고 싶어. 뭐 그래도 좀 춥긴 하겠지만 그래도 봄을 느낄래. 이런 해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해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너무 좀 이상하다. 네. 이 앞에 내용이랑 과연 이게 맞는가? 네. 왜냐면 앞에 뭐 봄의 생명력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겨울이 가는 게 아쉽다고요? 글쎄, 그렇기보다는 봄이 온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물론 문장만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요. 뭐 아무튼 뭐 해석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긴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습니다. 화자는 나고요. 상황은 우수절 초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었는데 늦은 눈이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 밑에도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 뭐 봄의 경치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함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 이거는 이제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원래 이제 모더니즘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시각적인 이미지, 촉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가 다 사용이 되고 있죠. 후각적 이미지도 있었죠. 향기롭다, 그죠? 그 다음에 역설법과 영탄법이 사용되었고요. 역설법은 아까 그 어딨지? 이거 서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여기 이제 역설이었고, 영탄은 뭐 이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대비되는 시어, 겨울을 들어 나타내는 시어와 봄을 나타내는 시어가 대비되고 있다. 그 다음에 1년 2행의 통일된 구조. 보시면 각 연이 다 2행으로만 돼 있어요. 3행짜리가 없죠. 다 2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2행의 통일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통일성, 그 다음에 압축적인 느낌, 함축적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길게 표현하지 않고 이걸 짧게 끊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압축적이고 함축적이다. 그 다음에 통일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